날씨가 추워졌죠? 오늘 영하 2도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또 유난히 가물고 또 추운 겨울이 된다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각별히 또 거기에 대비한 또 가뭄 대책 내지는 또 노약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런 추위에 대한 이런 대책이 필요한 금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스포츠 댄스 잘 보셨어요? 배 나온 사람들 배 나온 사람들 각성하라고 그런 거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아침부터 역동적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활력이 돋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예. 합창단이 요즘은 뭐 외국에서 또 초청이 많다 그래요. 예? 대구하고 성남에서 이제 뮤지컬, 오페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초청을 해서 또 이제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돈벌이도 해가면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합창단이 그만큼 전국에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성 EMS, LED, 고효율 LED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많은 기술력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매월 우리가 그 남양주시의 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또 우수 기업에 대해서 이제 원래주의 때 소개를 하는데 여기 소개하고 나간 회사는 잘 된다 그래요. 우리 오동영 대표님도 아주 젊으신데 발표도 잘 해주시고 또 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성기업인에서 아름다운 가게의 7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같이 여성기업인에서 그렇게 판매를 했는데 매상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을 1,000만 원 전액 하루 했는데 이익금만 1,0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전액 우리 희망기업센터에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 황은주 대표님 정말 훌륭한 일 하셨는데 황은주 대표님도 날씬하시네요. 배 나온 사람들 다 이렇게 각설하고 나를 포함해서 하여튼 오늘 수상하신 분들 좀 이따 이제 시상을 해드릴 텐데 우리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신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히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발굴해가지고 시상합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축하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예. 요즘 그 TV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인데 뭐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도 이제 오랫동안 해서 지방자치가 탄탄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 한은 나라의 웬만한 일들은 꼼짝도 안 합니다. 요즘은 그만큼 이제 우리 남양주시는 다 아주 계획된 대로 또 모든 일을 정말 중단 없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저는 이게 생각을 또 새삼스럽게 해봤습니다. 자치단체가 왜 존재하느냐,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이거는 국민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이 아주 단순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이 흐름이라는 게 있죠.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이것을 어떻게 빨리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힘을 에너지를 모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역별로 나라별로 발전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요즘의 트렌드는 모든 정보라든지 또 이런 흐름이 동시대에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없습니다. 또 비밀을 있는 가운데서 모든 일을 올바르게 성사시킬 수는 절대 없는 시대다.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정보, 행정 지식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공유. 국민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 그 시대에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기준을 둬야 될 것은 바로 공익에 어떤 것이 공익에 우선 하느냐, 어떤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겠죠. 쉽게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공익에 보탬이 되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시대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흐름에 우리가 부응을 하고 거기에 항상 사람을 공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너지가 모아지는 것이죠. 공감을 시켜야죠. 그 공감은 바로 요즘 시대는 정보, 행정 정보, 지식의 공유입니다. 공유. 같이 투명하게 같이 알고 그리고 같이 그것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공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유는 이제 우리 행정 내부의 공유도 있을 것이고 행정 외부의 공유도 있습니다. 우선 행정 외부의 공유는 모든 인허가 절차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것들 정책 의사결정 이런 것도 전부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의사를 모으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 분야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또 약간 대표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생각을 모은다 그러면 절대 그 정책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파워가 생깁니다. 파워,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추진력이 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제가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호평동하고 진저읍이 주민자치위원회 선발이 돼서 이제 거기에 전시를 해놨는데 우리 거기서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이공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다른 데는 주민자치위원회 담당하는 공무원의 머리에 의해서 공무원들에 의해서 전시가 되고 공무원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순수 민간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시민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것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힘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매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에 가면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상을 받아옵니다. 저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시장이 간섭하고 뭐 이렇게 하면 더 망가질 것 같아. 왜 시장이 뭐 할 일 없어도 그런 데까지 간섭하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간섭할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공유입니다. 공유의 힘입니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취임한 이후부터 시민의 행정 참여가 자치단체의 발전을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누차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 참여 행정, 그리고 행정 정보, 행정 지식의 공유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대세. 앞으로 좀 더 많은 분야에서 더 확대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내부의 지식, 행정 지식의 공유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금년 초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3군데 출범을 시켰습니다. 내년 초에 2월 초순쯤 될 겁니다. 나머지 4군데의 행정복지센터를 출범시킵니다. 그러면 7군데가 이제 완전히 돼서 우리 남양주시의 행정체제가 확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분산 배치돼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더 행정 정보의 지식이 공유가 더 필요한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다가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내기를 지난 초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마트 행정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전 부서가 다 참여해 만듭니다. 그 뭐냐면은 여태까지 인허가 나갔던 거, 그 법률적인 거, 또 대법원 판례, 또 여태까지 그 인허가 관련해서 변천된 내용, 그리고 인허가 나갔을 때 문제됐던 민원사항, 이런 것들이 총망라해서 전부 컴퓨터에 수록이 되기 때문에 유사한 인허가가 들어오거나 유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치게 되면은 그런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참고를 해서 또 그 행정처분에 이런 실패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분산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실수가 없이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고급 수준의 행정력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우리 남양주시의 행정과 관련해서 부분별로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 남양주시의 행정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기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행정체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졌을 때 더 행정 정보 내진 지식의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남양주시청 공무원들의 힘이 될 수 있다, 파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더 발전된 형태로 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행정 정보와 지식의 공유다. 이런 것을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 달 아니에요. 1년 내 이제 금년도의 예산 사업이라든지 금년에 우리가 목표를 했던 사업의 완료를 위해서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일할 시기가. 그래서 이 2달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이거죠. 내년도에도 우리가 금년도에 해온 일들을 거울 삼아 거기서 문제됐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두 번 다시 실수로 이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매 모든 일에 있어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모든 일은 차근차근 해나가는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순간순간을 여러분들의 우리 행정이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해나가야 됩니다. 미루거나 또 이걸 넘어서는 안 돼요. 왕도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왕도는 없어요. 가끔가다 뭐 로또 복권 타가지고 뭐 떼돈 버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로또 당첨돼가지고 떼돈 번 사람 치고 나중에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래요. 이 쉽게 번 돈은 쉽게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사람이 마음이 베껴 으쓱대고 뭐 그냥 나 돈 많다고 또 이러다가 이런 사람 이런 경우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스텝 바이 스텝. 어디더라 저기 사하라 사막에 이제 그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마라톤은 42점 몇 킬로죠? 42km를 뛰는 거 아니에요? 사막을 6일 동안 252km를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42km를 6일 동안 계속 뛰는 거예요, 이게. 금년도에 31회를 맞이했대요. 나도 어디서 이제 자료를 보다가 봤는데 금년이 31회인데 금년 여태까지 참여한 사람이 7,000명이랍니다. 사막을 뛰는 거니까 이 체감 온도는 거의 50도래, 50도. 섭씨 50도니까 어마어마하게 덥잖아요. 이걸 42km를 하루만 뛰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뛴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대장정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6일 동안 긴 거리, 어려운 난 코스를 가는 것도 한 발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10발짝, 100발짝 성큼성큼 갈 수는 없어요. 세상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가야만 그런 252km의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겁니다. 6일 동안에.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죠. 프리센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을 프리센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현재.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라는 현재 지금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사업의 완성, 이것도 바로 한 발짝 한 발짝 감으로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지름길은 없습니다. 왕도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목표 그리고 예산 사업 여태까지 차근차근 한 발짝 했지만은 특히 11월, 12월 마무리가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1월, 12월은 이제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아까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금년이 굉장히 춥고 가무는 이런 겨울이 될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가뭄 대책에 겨울 가뭄 대책에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주시고 그런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하시기를 바라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 추운 겨울에 다른 사고 없이 또 따뜻하게 잘 보내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5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5시간의 법칙.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 건국의 아버지이자 유명한 아주 사상가이자 아주 훌륭한 분이죠. 미국에서 가장 추앙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이분이 5시간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많은 선구자, 많은 유명한 사람이 이 5시간 법칙을 인용을 하고 따라합니다. 이분이 정식으로 학교 교육 받은 것은 2년밖에 없었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 꼭 책을 봤답니다. 독서를 봤는데 물론 그거를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5 이래서 5시간의 법칙입니다. 물론 이제 그분은 독서를 통해서 또 그렇게 훌륭한 분이 되셨지만은 이 5시간의 법칙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꼭 독서만 권유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1시간을 할애해서 꾸준히 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교훈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5시간의 법칙은 세계에서 최고 부자라는 빌 게이츠도 5시간의 법칙을 인용을 해서 생활에 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자기에 맞는 이런 지식을 확보한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의 더 우월하게 생활하고 또 보람되게 생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1월 달, 12월 달 딱 2달 남았네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